안녕하세요, 휘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함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꽃, 장미를 그릴 건데요. 그림 그리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그림 그리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예쁘고 곱게 꽃그림 그리는 데 있으면 제일 좋은 건 사실 타고난 금손인데 그거 우리가 안 갖고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금손도 그림 연습 안 하면 완전 헛방이에요. 노력 없는 천재 없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 그리기 전에 해야 할 건 뭐다? 난 잘할 수 있다. 난 지금 강좌 보면서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잘할 수 있다. 왜냐면 나는 그림 그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라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림 그리기에 들어갑니다. 그림 이거 아무나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인기 그림 도구 사고 나름 배우고 지금처럼 이렇게 강좌 찾아보고 등등에 노력한 사람이 그리는 거지. 그쵸? 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여러분들 힘내세요. 잘할 수 있어요. 이제 노랑 바탕에 붉은빛이 곱게 감돌면서 피어나는 장미를 그려볼 거예요. 장미는 스케치를 잘해야 그림이 예뻐지니까 이 스케치 들어가기 전에 스케치할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 몸통 부분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릴 꽃 사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짧거나 길지 않고 모양이 비슷하게 비율을 잘 맞춰주세요. 보통 그리다 보면 이 몸통이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꽃이 전체적으로 막 늘어나 보일 때가 많으니까 그 점 주의해 주시고, 다 그리고 나면 꽃잎 크기가 다른 꽃잎들하고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 사진하고 비율이 맞는지 체크해서 크기, 길이 등을 조정해 줍니다. 장미는 꽃잎이 많이 겹쳐져 있는 꽃이라서 이렇게 꽃잎 끝 처리를 잘 해주셔야지 자연스러운 장미가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잎 끝은 이 잎의 거의 끝쪽, 위쪽 끝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이거 잘 위치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 꽃잎의 끝은 여기 이 부분에 거의 반쯤 와서 끝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얘하고 비슷하게 선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얘하고 얘는 비슷한 라인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얘보다 높아야 되고, 또 얘는 얘보다 살짝 높아야 돼요. 왜냐면 얘가 얘를 감싸고 있고 얘가 얘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 표현을 해주시려면 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얘가 높고 그 다음에 얘가 높아야 된다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장미에서는 꽃잎 크기도 정말 중요해요. 이 꽃잎은 이만큼 크고 또 이 꽃잎은 이 정도 크구나. 그리고 또 이 꽃잎은 이 정도, 이 꽃잎은 이 정도, 또 이 꽃잎은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꽃잎 크기를 대략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그릴 때 얘가 얘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그리고 이 꽃잎은 이 꽃잎의 안쪽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그리고 이 꽃잎도 크기를 적당히 크게, 이렇게 너무 작거나 하지 않게 그 크기들을 잘 맞춰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끝이 어디쯤에 오는지, 또 이 끝은 이 잎의 어디쯤에 오는지, 이렇게 잎의 어디쯤에 오는지 잘 체크하셔서 끝 처리를 잘 해주셔야 그림이 균형이 맞아질 거예요. 이렇게 끝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자, 제가 여기 스케치를 여기다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꽃잎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는 꽃잎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좀 당겨줬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보다 살짝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저는 장미 이파리 그릴 때는 한 5개쯤 그려줘야 좀 마음이 안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5개 그려봤는데 얘하고 얘는 이파리 끝부분이 보이지 않게 안에 가려지게 그렸고, 얘하고 얘는 끝부분도 살짝 보이게, 이파리 아랫부분도 살짝 보이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런데 이런 거 그리실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은 이파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요렇게 그려보고 스케치 하실 때 요것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그리시면 좀 자연스럽게 그려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짚어드린 이 체크 포인트들은 스케치 다 하고 나셔서 다시 한번 점검하실 때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체크 포인트들을 적어 놓으셨다가 체크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스케치부터 시작할게요. 그림을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 건지 크기를 생각합니다. 그릴 장미 모양의 약간 삐뚤어진 동그라미를 그려요. 동그라미의 세로 중간쯤에 가로줄 하나를 그려주고 눈대중으로 3.5 정도로 나눠줍니다. 일부분의 오른쪽에 세로선 하나 그려주세요. 1 크기와 같은 크기를 세로선 위쪽에도 그려주는데 1.5로 나눠주세요. 세로선 아래쪽에는 2로 나눠주세요. 이건 제가 편하게 사이즈 나눠서 그리는 건데 힘드시면 그냥 가로 세로 사이즈 동일하게 해서 격자로 그려놓고 그리셔도 괜찮아요. 꽃봉오리 위쪽 그릴 부분을 둥글게 사이즈 잡아주고 꽃봉오리 몸통 부분 크기를 대략 잡아줍니다. 위아래 좌우 위치가 사진과 비슷한 곳에 꽃잎 젖혀진 부분 위치 잡아주세요. 왼쪽 꽃잎 크기 잡아줍니다. 아래쪽 꽃잎 크기 잡아줍니다. 오른쪽 꽃잎 크기 잡아줍니다. 위쪽 작은 꽃잎 크기 잡아주고 꽃봉오리 부분 크기 잡아줍니다. 왼쪽 꽃잎이 좀 큰 것 같아서 줄여주고 위쪽 큰 꽃잎 위치 잡아줍니다. 이제 꽃봉오리부터 예쁘게 그리기 들어갈게요. 살짝 복잡하니까 눈알을 좌우 위아래로 열심히 굴려가며 위치 잘 맞춰줍니다. 장미는 하늘거리는 꽃잎이 다른 포인트니까 그 점을 잘 살려서 그림을 그려주면 생생한 장미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케치할 때 보고 그리는 사진이나 그림 크기는 내가 그릴 크기와 동일하게 준비해 놓고 그리면 더 쉽고 편해요. 더 작게나 더 크게 그려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릴 때 꽃사진을 내가 그릴 사이즈로 아이패드 위에 띄워 놓아요. 저는 장미 스케치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꽃봉오리 맨 위쪽 부분 작게 들어가는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스케치하기 전에 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지 이해를 좀 많이 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려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그리기 들어가시면 먼저 잡아놓은 희미한 위치선들은 똑같이 따라 그리지 않고 정말 위치만 참고하셔서 그 위에 예쁘게 선을 다듬어서 그려줍니다. 스케치 다 하고 나면 아까 스케치하기 전에 말씀드린 스케치할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대로 잘 했는지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꽃 스케치 점검이 다 끝나면 이파리들을 위치에 맞게 그려줍니다. 대략 그려놓은 연한선 위에 살짝 진하게 예쁘게 모양 내서 스케치를 끝내고 나면 먼저 그린 연한선들만 깨끗이 지워줍니다. 지우개질 하다가 선이 지워졌으면 다시 채워 넣어줍니다. 균형이 안 맞고 안 이쁘게 그려진 선들이 있으면 지우고 다시 예쁘고 균형이 맞게 그려줍니다.
자, 그럼 스케치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채색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짚어봐야 할 포인트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디가 하얗고 어디가 노란색이 감도는지 그런 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처음에 노란색 입히실 때 여기는 좀 연하게 입히고 여기는 좀 진하게 입히고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좀 많이 진하게 입혔고 여기는 좀 덜 진하게 입혔고 여기는 더 연하죠. 한번 쭉 보시면서 어디가 연하고 어디가 진하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좀 파악해 두시면 훨씬 편해요. 자, 햇볕이 이쪽으로 아마 온 것 같아서 여기가 어두워진 것 같아요. 여기 아랫부분이 어둡잖아요. 이쪽으로 빛이 들어왔으면 여기가 밝을 텐데 이쪽 부분이 밝은 거 보니까 이쪽으로 빛이 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표현해 주려면 여기 이렇게 밝게 표현하고 여기 밝게 표현하고 여기도 밝게 표현하고 또 여기도 밝게 표현하고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어두운 이유는요. 이렇게 감싸져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두운 거예요. 이 부분은 감싸는 게 좀 덜해서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햇볕이 더 들어온 것 같고요. 얘는 위쪽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넣어주실 때는 이쪽 바깥쪽 부분에만 넣어주세요. 이 안쪽에는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얘만큼 밝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도 이렇게 환하진 않지만 저는 좀 강조해 주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로 더 환하게 만들어 줬어요. 여기도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햇볕이 오는 부분에만 하이라이트를 그려주셔야지 이렇게 아랫부분에는 하이라이트를 안 그려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는 빛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빛이 여기서 들어오고 있고 여기는 어두워져야 될 부분인데 여기까지 하이라이트를 표현하시면 그림이 좀 어색해지겠죠. 자, 이 꽃잎을 보시면 노랑 바탕에 빨간색 이렇게 붉은 계열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말려 있어서 햇볕을 더 봐서 더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더 어둡게 보이는 것 같고요. 얘도 좀 햇볕하고 좀 떨어져 가지고 말려 있어서 이렇게 좀 더 진해지는 느낌을 표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꽃이 햇볕 때문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원래 끝부분이 조금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색하시기 전에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좀 어둡게 표현해줘야 되는구나. 여기 말려 들어갔구나. 여기도 좀 말려 들어가서 더 어두워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주시고 하시면 훨씬 색감을 잘 살려서 그리고 꽃의 깊이감이 살아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햇볕을 받았고 여기는 햇볕을 덜 받았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여기는 햇볕을 받았고 여기는 이쪽으로 젖혀지면서 햇볕이 이렇게 오니까 이쪽 부분으로 젖혀지게 되면서 더 붉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쪽 부분 이파리는 꽃이 어두워졌으니까 이파리도 어두워져야 될 것 같아서 이파리를 좀 어둡게 표현해 줬어요. 이 이파리들은 사진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마음대로 한 거라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내가 넣고 싶은 색깔이 있으시면 그냥 좀 자유롭게 넣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끝은 좀 약하게 끝부분은 좀 약한 색으로 칠해주시고 이렇게 가려진 부분은 조금 진하게 해주시고 또 햇볕 있는 부분은 조금 연하게 해주시고 햇볕에 안 보이는 부분은 조금 진하게 해주거나 또 뭐 색을 좀 날려주시거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하게 칠해주는 것들이 꽃의 깊이감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진한 부분들은 체크하셔가지고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보신 것처럼 어디를 밝게 해주고 어디를 어둡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여기는 무슨 색을 넣어야 되겠고 여기는 또 무슨 색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고 꽃을 그리면 꽃이 훨씬 깊이감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채색 한번 들어가 볼게요.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섞은 옐로우 오렌지, 브라이트 오페라,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 버건디 레드, 컴포즈 바이올렛을 팔레트에 풀어줍니다.
오늘 그림은 넓은 면적으로 그리기 좋은 천연모 붓을 좀 오랫동안 사용했어요. 종이를 촉촉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물을 3번 정도 종이 위에 발라줍니다.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섞은 옐로우 오렌지를 물 많이 섞어서 묽게 만들어서 제가 올려준 곳에 다 올려주세요. 기본적으로 노랑 바탕이지만 덜 노랗게 표현하고 싶은 곳에 연한 노랑으로 올려준 거예요. 이번에는 묽지 않고 농도가 진한 노랑을 저처럼 올려주세요. 실수로 연하게 해야 할 곳까지 진한 노랑을 올렸다면 휴지로 톡톡톡 찍어서 닦아내줍니다. 노랑 농도를 더 진하게 해서 제가 올리는 곳에다가 같이 올려주세요. 노랑 느낌이 진하게 보이고 싶은 곳에 올려준 거예요. 밝아야 할 부분에 물감이 올라갔다면 휴지로 톡톡톡톡 찍어내줍니다. 이럴 때 휴지는 가능하면 면적을 좁게 만들어서 돌려가며 찍어주세요. 휴지에 물감이 묻었는데 또 찍으면 물감이 잘 흡수가 되지 않아요. 이제 꽃은 마르게 두고 이파리를 칠할 거예요. 물감을 팔레트에 풀기 전에 물을 한 방울씩 톡톡 떨어뜨려 놓으면 물감이 녹아서 팔레트에 물감 풀기가 쉬워져요. 그리니쉬 옐로우, 올리브 그린, 후커스 그린, 프러시안 그린, 섀도우 그린을 팔레트에 풀어줍니다. 칠할 면적이 좁으니까 인조모 붓으로 그릴 거예요. 이파리에 물 바르고 그리니쉬 옐로우에 올리브 그린 살짝 섞어서 너무 묽지 않게 해서 올려줍니다. 붓을 씻지 않고 올리브 그린 더 발라서 아래쪽 어두운 부분 만들어주고 레드 계열색을 느낌있게 올려줍니다. 초록의 레드는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열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심심할 때 재밌는 게 딱 나타나서 저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채색 방법 같아요. 또 다른 이파리에 물을 바르고 후커스 그린을 올려주고 섀도우 그린으로 어두운 부분 표현해줍니다. 처음 이파리에 이어진 아랫부분은 진하게 표현해 줄 거라서 물 안 바르고 바로 올리브 그린 올려줬어요.
구석 더 어두운 부분은 가지색 보라를 올려서 만들어줘 봤습니다. 저는 이파리에 레드, 보라, 블루 등등 색을 다채롭게 올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요. 그림을 완성했을 때 현란하지는 않아도 은은하게 색을 많이 넣으면 그림이 심심하지 않고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 물론 꽃잎도 다채롭게 색을 올리는 걸 좋아하고요. 요즘에는 프러시안 그린이 또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이파리에 콩만큼이라도 꼭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 바르고 프러시안 그린을 위에 올리면 사르르 퍼질 때 완전 힐링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색을 섞어서 쓰는 걸 좋아하지만 프러시안 그린은 안 섞어 쓰는 것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림을 그리고 보는 시간만큼은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색으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노랑을 바짝 말렸으면 천연모 붓으로 꽃부분에 물을 3번 발라줍니다. 바짝 말려주려고 저는 드라이기 찬바람 사용했다는 건 안 비밀이에요. 더 빨리 말리려고 뜨거운 바람으로도 말려본 적 있는데 종이가 수축돼서 쪼글쪼글해지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색을 쌓아가는 과정을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해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브라이트 오페라를 너무 묽지 않지만 농도 진하지도 않게 만들어서 저처럼 올려줍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진하게 올려줬어요. 브라이트 오페라에 퀴나크리돈 로즈를 조금만 섞어서 아까보다 살짝 색이랑 농도를 더 진하게 만들어주고 제가 올린 부분에 올려주세요.
아까처럼 오른쪽 꽃잎 쪽에 더 진하게 올려줍니다. 살짝만 더 진하게 만들어서 구석에 조금 올려줬어요. 자, 이번에는 물감이 굳어있던 팔레트에서 브라이트 오페라를 많이 묻혀와서 하얀 팔레트 위에 있던 퀴나크리돈 로즈랑 섞어서 살짝 뻑뻑하게 색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색 올려줍니다. 이 부분은 어두워져야 되니까 버건디 레드 조금 더 섞어서 올려줍니다. 여기는 인맥 라인을 조금씩 그려준다 생각하시고 색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른쪽 꽃잎의 아래쪽 부분 칠하기 전에 퀴나크리돈 로즈, 버건디 레드 등을 더 섞어서 좀 더 진하게 만들어주고 오른쪽 꽃잎 아래쪽에 올려줍니다. 인맥 라인 그리면서 올려주세요. 퀴나크리돈 로즈랑 버건디 레드 더 섞어서 구석구석 어두운 부분들에 올려주고요. 물감 좀 더 진하게 만들어서 왼쪽 꽃잎과 아래쪽 꽃잎에서 어두운 부분들에도 올려줍니다. 이러다 보면 아까보다 붓에 묻은 물감색이 좀 연해지는데 그 색으로 오른쪽 꽃잎 이쪽에도 올려주고 왼쪽 꽃잎과 꽃봉오리 부분에 진해져야 할 부분에 올려줍니다. 색 좀 더 진하게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부분에 조금씩 더 올려줍니다. 휴지로 밝아야 할 부분들 톡톡톡톡 찍어내주세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다시 바짝 말려서 꽃잎 한 잎 한 잎 부족한 부분 보충해 줄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색을 쌓아주시면 그림색이 따로 놀지 않고 통일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앞 과정을 저는 너무 재미있게 했는데 안 해보셨던 분들이 하시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우면 중간에 놓으시고 바짝 말려서 한 잎 한 잎 채워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번 도전은 해보세요. 재밌어요.
잘못되면 다시 그린다 생각하며 마음이 편합니다. 그림 공부하면서 같은 그림 두세 번 그리는 게 처음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는데 몇 번 하다 보니 그런 과정은 또 그런 과정대로 깨닫는 게 많거든요. 지금부터는 꽃잎 한 잎 한 잎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거예요. 색사하실 땐 시작은 약간 묽게, 다음 단계엔 무조건 앞 단계보다 물감 농도가 더 뻑뻑해져야 한다는 점, 3, 4단계쯤 색 올렸을 때 물감 농도는 많이 뻑뻑해져야 한다는 점, 진한 색 올리실 땐 물 바르지 말고 진한 색 먼저 올리고 물로 펴 바르는 게 좋다는 점, 진해 보인다고 너무 뜬금없이 확 진한 색 올리시면 색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 등등을 고려해서 영상 참고하시며 부족한 부분 보충해봐 주세요. 그릴 대상의 위아래 좌우색, 진하기의 차이를 계속 살피면서 색을 추가해 주시고요. 채색 부분은 항상 한번 집중해서 영상만 먼저 쫙 보신 후에 따라 그리기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속 시끄러워서 잠 안 올 때 이런 영상 틀어놓고 집중해서 보시면 잠도 잘 온다는 깨알 팁 한번 드려봅니다.
저는 이 꽃잎이 예쁘고 화려해서 메인 꽃잎으로 정했어요. 그렇지만 빛을 등지고 있어서 환한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공존하는 것과 꽃잎이 살짝 말린 것, 예쁜 색감을 잘 살리도록 주의해서 색을 올려주세요.
자, 지금 물 바르고 있는 꽃잎은 이 장미에서 메인은 아니지만 꽃잎이 뒤로 젖혀지고 빛을 많이 받지 못해서 진하다는 걸 잘 표현해 줘야지 꽃 자체를 살려줄 것 같아요. 꽃의 인맥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잘 살펴보고 방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인맥을 그려주세요. 우리가 볼 때 꽃잎의 왼쪽 부분은 어느 정도 서 있는 것 같고 오른쪽 부분은 많이 젖혀져 있다는 걸 색으로 표현해 주세요. 요리조리 다 살펴보고 이상한 곳, 어색한 곳 있으면 꼼꼼히 채워넣고 채색을 끝내주세요. 하이라이트 화이트 넣을 때는 많이 환해야 되는 부분부터 넣어주고 붓에 남은 물감으로 농도 조절해서 좀 덜 환해도 되는 부분에 넣어주세요. 색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뜬금없이 화이트 올려주면 어색해진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색 다 칠하고 마르고 나면 이렇게 스케치선 깨끗하게 지워주고, 지우개가루 털어주고, 수정할 거 있으면 또 살짝 해주고, 사인 넣어주면 오늘 그림도 끝! 우리 아름다운 그림러분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어요. 저는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 즐겁게, 더 신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지 연구실에 계시는 연구원들처럼 연구해 볼까 해요. 근데 의욕만큼 제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연구 의지를 좋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올해도 그림으로 행복한 해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구독, 좋아요, 댓글 늘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는 분들 감동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 글들 읽으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의지를 불태웁니다. 질문 건의사항 있으면 댓글창을 이용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휘채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